아까 전에 수식만 갖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전체 효과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각각의, 지금 2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각각의 차이를 다 더해서 제곱을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113. 그런데 총 몇 명이냐면은 n-1이기 때문에 전체는 몇 개냐면 139명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4개 매장에 만족도 조사한 전체 모든 사람의 개수가 139명인데 한 명을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자유도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러면 총 138명이 이만큼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를 쪼개보겠다는 겁니다. 왜 이 변화가 발생했느냐? 쪼개봤더니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근데 얘는 그룹은 우리가 몇 개죠? 강남, 강동, 강서, 강북 4개죠? 그러니까 그룹 간에 n-1이니까 어떻게 돼요? 총 3개죠. 하나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총 9.214라는 거리가 있는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3개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3개에 의해서 나누면 평균 어떻게 돼요? 3.0이 나오죠? 맞죠? 변화값은. 자, 그런데 104가 있어요. 이만큼 변화량이 있었는데 이거는 몇 개에 의해서 발생됐냐면 얘를 뺀 나머지 135개에서 발생한 거예요. 위에 거 뺀 겁니다. 얘를 빼고 나머지 거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그러면 하나당 그러면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평균을 내줘야죠. 왜냐면 이 얘를 가면은 앞에 있는 얘를 가면은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평균으로 해줘야죠. 그래야지 공평하죠. 그래서 얘가 평균 제곱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데이터 개수만큼 얘는 3개에 의해서 9개가 나눴으니까 나누기 3분의 1 했더니 평균 3.0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변화량이 있었고 얘는 104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135개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나누기 135로 해주면 하나당 0.7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시면 위에는 이거는 그룹 간 차이에 의해서 3만큼 점수 차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얘는 밑에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그룹 간의 차이가 아니지만 설명이 안 되는 차이. 그러니까 나머지 차이죠. 그룹 간의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가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 차이가 0.7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비율이에요. 얘는 3.94는 3.071분의 그러니까 0.775분의 얘의 비율입니다. 이 분모의 의미는 뭐냐면 분자 대비 분모 대비 그러니까 분모 대비 얘의 비율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한 변화량이 설명 못하는 변화의 양분의 그룹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변화량의 비율을 봤더니 그룹에 의해서 나온 차이의 변화량이 몇 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3.96이라는 건 4배나 더 많다는 거죠. 4배나 더 많다. 맞죠? 우리가 분모, 산수잖아요. 분모의 의미는 밑에 거분에 밑에 거가 설명 못하는 변화량인데 그룹에 의한 차이에서는 변화량이 비율을 봤더니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죠. 그러면 몇 배 정도까지 나와야 진짜 차이가 나요? 라고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그거를 F분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F분포는 여러분 이제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똥똥똥 하면은 SPSS가 알아서 탁 구해줍니다. 뭐를 구해줘요? 확률을.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3.9배. 그러니까 F 값이 3.9만큼 나왔는데 실제로 커트라인 기준이 2.67이에요. 이거는 T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이 기준이 아니에요. 대략 보면 그런데 평균적으로 얘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2에서 3 사이가 커트라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3 이상이 되면 대부분 다 차이가 이제 그룹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다 구해줄 거니까. 어쨌든 대충 이런 의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노바 분석, 즉 분산 분석의 의미는 뭐냐면 저랑 여러분들, 즉 평균하고 전체 평균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변화량을 실제로 그룹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룹에 의한 변화가 최소한 3배 이상 나오면 진짜 그룹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산 분석의 기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의 의미는 뭐냐? 이 값의 의미는 귀무가설이 뭐냐? 얘가 귀무가설이에요. 뮤1, 뮤2, 뮤3, 뮤4가 즉 강남 평균, 강서 평균, 강동 평균, 강북 평균이 다 같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F값이 어떻게 돼요? 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즉 어떤 그룹에 의한 차이가 실제로 다른 에러 차이보다 별 차이가 없으면 이건 그룹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평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이 기준권보다 크면, 이거보다 크면 뭐라 그랬죠? 귀무가설기가. 귀무가설이 항상 같다 그랬죠. 아, 그렇게 보지 말자 그랬죠.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죠? P값, 헷갈린다 그랬죠. 계속. 그러면 이제 P값을 보겠습니다. 이 P값은 뭐냐면 이 F값의 기준을 이용해서 P값이 나오는데 이게 0.05보다 작으면 최소한 3발자국, 그러니까 3배 이상 큽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룹 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그룹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P값이 0.5가 크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F값을 이제 보지 말고 F값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기억만 하시고 F값이라는 거는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게 최소한 몇 배 이상 돼야 되느냐 이 기준이라 그랬고 걔를 우리가 확률로 나타내는 이제 앞으로는 P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밸류가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습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그룹 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아노바 분석에 대해서. 자, 우리 다 해볼 겁니다, 나중에. 이론적으로 조금 이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F분포표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는 이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했는데 요즘은 SPSS 치면 그냥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그룹하고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 독립표본처럼 쌍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T테스트는 못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T테스트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다중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T테스트를 쓰지 말고 얘를 쓰세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피셔의 LSD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피셔라는 사람이 아노바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피셔라는 사람이 만들 때는 그냥 T테스트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LSD를 쓰게 되면은 에러가 안 줄어들겠죠. 그래서 LSD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피셔가 처음 아노바를 만들 때 이런 거를 잘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만들 때는 그냥 분산 분석한 다음에 그냥 T테스트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 보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본페론이라는 사람이 그걸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보정을 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께 이제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유명한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피셔의 LSD라는 게 있긴 한데 얘는 잘 안 쓴다 그랬죠. 자, 본페론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는데 얘는 앞에 잠깐 보시면 요게 돼 있어요. 여기 2알파에서 확률이 뭘로 바뀌었어요? 2K알파로 바뀌었어요. K100 증가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샤페, 튜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세 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된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체크하면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하면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피셔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던 거에 보면 공통분산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처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표본 T 검정할 때 나온 겁니다. 분산을 이용해서 이 거리를 계산한다 그랬죠. 근데 얘를 요걸로 바꾼 것뿐이 없어요. MSE로. MSE가 뭐냐면 아까 전에 오차 합계. 그걸로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본페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얘를 2분의 알파를 2K분의 알파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아까 전에 2배 이상, N배 이상 증가한다 그랬죠. 그걸 보정해 준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냐면 발자국의 걸음 수를
처음에 우리가 2K일 때는, 2알파일 때는 1.96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2발자국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에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페론이라는 사람의 계산에 의해서 하면 2K분의 알파가 아니고 12분의 K가 돼버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78, 즉 약 2발자국 됐던 게 얼마로 늘어나냐면 3발자국까지 늘어나요. 뭐가요? 에라의 범위를 더 넓혀준 거예요. 야, 에라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좀 더 넓혀줘. 이게 본페로니의 의미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자국의 넓이를 2발자국에서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면 에라 보정하면은 조금씩 계속 넓혀주라 이 얘기예요. 데이터 그 그룹의 개수만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 투키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해서 더 했는데 이 사람은 더 넓혀놨어요. 3배까지나 증가됐네요. 에라 범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보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거다라는 걸 알고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요걸 갖다 대입하면 돼요. 아, 이런 게 있어서 t-테스트를 안 쓰는구나 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는. 자, 그래서 매장별 고객 만족도 이렇게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실제 분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 갖고 와 보세요.